안녕하세요. 범블한복독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휴 끝나자마자 5억 로또 나온다는 소식이 파다하게 지금 퍼지고 있는데 올해 대박 단지가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그런 어떤 이 평가를 받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있죠. 레미안 원 페를라.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오매불망 바라봤던 곳인데, 분양가 상한제가 확실하게 서울 전역에서 형성이 돼 있었을 때는 확실히 8억 정도에서 8억 중반 정도까지 나와서 거의 10억 이상의 차익이 나올 거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이 가득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기대가 물거품이 된 건 강남구 쪽에서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바람에 완전히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가는 그런 추세로 진행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공급 금액을 보면 5구제곱이 17억. 와, 이거 말이 안 나오죠. 84제곱 23억, 24억 합니다. 그리고 106제곱은 28억에서 30억까지 가까이 되네요. 이 방배동 쪽 아파트가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다 해도 이렇게 엄청난 이 가격 지지선을 고스란히 지금 단단하게 형성을 하고 또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분양가 상한제는 실질적으로 강남 3구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 분양가 그리고 구축 매매가 워낙 고점에 걸려 있기 때문에 방배동 방배 그랑자이가 30평대가 29억 정도 합니다. 30억 정도 하죠. 그렇다면 30평대로 나온 이 레미안 원 페를라 23억 정도, 24억에서 5억 정도 형성이 되고 있는데 5, 6억 정도 이제 차익이 나서 그래도 좀 가성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나름의 셀프 평가를 하는데, 이건 각자의 개인의 판단 몫에 달린 거죠. 현금 타늘이 그만큼 많다면 얼마든지 접근해서 5억 정도의 차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접근성도 있겠지만, 지금 고금리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무리하게 비집고 들어갔다가는 정말 골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고요. 지금 강남 매매가 전세가 심상치 않은 또 하락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2025년 한국 부동산 자산 시장이 엄청난 대조정기에 와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되겠죠.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또 창경궁 롯데캐슬이 내일부터 2월 3일 무순위 청약을 받습니다. 여기 분양한 지 얼마 되지 않죠.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11월 28일이었습니다. 12월, 1월 거의 2달 상간에 40세대 넘는 이 무순위 청약 물량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만큼 최종 계약에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스스로 통장을 찢어버릴 정도로 그냥 뒤돌아서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인데, 아마 여기 유주택자들이 마지막 기회다 라고 해서 몰릴 가능성이 아주 많아 보입니다. 규제 지역 여부는 비규제 지역이고, 재당첨 제한 없고, 전매 제한 1년, 거주 의무 기한 없고, 분양가 상한제는 미적용이 되는 곳이죠. 45세대 깜짝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왜냐? 11월에 분양을 마무리하고 분양 완판이 100%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계약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84제곱 대부분 선호도가 높은 평형에서 나왔다는 것도 기추가 주목이 되고요. 분양가를 일단 살펴보면 30평대가 13억 정도 합니다. 삼선동에 위치해 있어서 성북구 쪽이 약간 입지적으로 그 서울 아파트 부분에서는 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그런 어떤 이 전망이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교통편도 그리 아주 편리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84제곱이 13억 정도로 나왔는데, 아까 초반에 소개해드린 레미안 원 페를라가 30평대가 25억 정도 하죠. 그거에 비하면 훨씬 가성비가 있는 분양가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삼선동이라는 입지를 생각해 보자면 분양가가 그래도 굉장히 비싸다라는 자체 평가를 내릴 수가 있어서 45세대 무순위 줍줍이 나왔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급하게 요즘에 서울 무순위 시장들이 계속해서 본물 터지듯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데, 도대체 이젠 서울에서도 신축 분양이 미분양 혹은 악성 미분양으로 흘러가는 그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라는 빨간불이 들어오게 됐고요. 가격 기준선이라는 이 분양가의 이 깃발이
제대로 꽂혔는가에 대한 이 체크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삼선동 창경구 롯데캐슬이 21.91대 1의 아주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33평형 분양가가 13억 9천에 이르는 해화역을 끼고 있다고 하지만 이게 끼고 있는 게 아니죠. 굉장히 좀 먼 편이라서 애매모호한 대중교통 때문에 상당히 최종까지 고민하던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45세대가 쏟아져 나온 것 같습니다. 창경구 롯데캐슬 시그니처 바로 분양권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10억 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분양가는 13억이다. 이것도 굉장히 리스크가 큰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무튼 롯데캐슬이라는 일타 브랜드의 상징성, 그리고 앞으로 서울 신축이 더욱더 강세로 갈 것이다라는 이전의 어떤 그 믿음에 가까운 신념이 있는 분들이라면 여기 아마 지원을 많이 하게 될 것 같고요. 특히 유주택자들이 어떻게 해서든 아파트 수를 줄여나가고 특히 서울의 신축을 중심으로 해서 좀 압축해 나가는 분위기에 있기 때문에 유주택자들이 상당 부분 여기에 달려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전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분양가는 이제 매매가, 그러니까 주변 시세를 앞서 나가기 시작했죠. 치고 나가는 어떤 분위기가 역력한데, 도대체 그러나 이 가격, 특별히 신축 가격은 기승전결이 연결이 안 돼. 뭔가 주변 가격들이 받쳐주고 좀 올라가고, 그리고 아파트 시장 자체가 좀 훈풍이 불어오는 상황에서 분양가가 올라가면 모르는데, 분양가가 완전히 미친 말처럼 날뛰기 시작하는 거죠. 주변은 싹 죽어 있어. 그냥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그런 지경인데, 분양가만 기승전결해서 마지막 가격선상에서의 상승세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위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서울도 3, 4억 정도면 접근이 될 정도로 그런 어떤 가격대가 온다면 충분히 지금 저출산율, 인구 감소, 생산 인구의 어떤 계속해서 퇴행하는 그런 숫자들이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죠. 무조건 서울 수도권 부분에 있어서 가격대, 그러니까 구축 가격대를 노원구 쪽의 어떤 집값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낮춰질 수 있다면 이런 모든 이 재반의 문제들이 해결될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분양가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분양가 상한제를 전격적으로 서울 모든 수도권, 경기권까지 다 일률적으로 확실하게 적용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분양가가 미친 듯이 날뛰는 그런 어떤 모습은 전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아니, 강남권 분양가 상한제 아무리 해봐도 뭐합니까? 지금 강남 자체가 20억, 30억 하는데 분양가 상한제 해봤자 고스란히 신축 가격이 15억 이상, 20평대도 15억 이상, 30평대는 25억 이상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비강남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해버리면 지금 15억 정도 하고 13억 정도 하는 이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동등하게 강남권, 비강남권 너나 할 것 없이 분양가 상한제 확실하게 적용하게 된다면 집값은 분명히 정상가로 돌아올 가능성 높다는 얘기죠. 물론 건설사들이 원가 올라가네, 시행사들조차도 지금 비명을 지를 정도로 수익률이 떨어지네 하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이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었기 때문에 지금 분양가 엄청난 고점으로 지금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분양한 이 편한 세상 송파 센트럴 무슨 일로 나왔었는데 9억 8천 정도로 나왔죠. 이것도 거의 5년 전 가격인데 9억 8천입니다. 지금은 시세가 14억 8천 정도 형성이 됐습니다. 대략 5, 6억 정도 이 차이가 나는 그런 어떤 가격대를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또 지원을 했었습니다. 주변 시세를 보더라도 송파 센트럴파크 16억 하는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이 있고요. 나머지 7억, 8억, 10억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아무튼 여기 마천역이 가까워서 그리고 송파구라는 입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송파구 집값 매매가 추이는 가락상용 1차가 지금 3억 7천만 원, 파크리오 3억 7천만 원, 한양 1차 3억 5천, 그리고 올림픽 패밀리 3억 3천, 가락상용 1차가 3억 3천 정도 하락하는 대략 10%에서 20% 하향세를 지금 보이고 있고요. 전세 역시도 지금 상당히 하방 압력을 크게 받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리센치 역시 6억 8천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파크리오
6억 5천, 잠실헬스 6억 1천만 원, 헬리오시티 5억 2천만 원 정도로 하락하는 추세 보이고 있죠. 그만큼 송파구에서 전세가도 상당히 지금 주춤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매매가의 거의 절반에 이르는 반토막이 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어서 앞으로 서울 중심부 가격도 매매가가 좀 8억 이하로, 그러니까 10억 이하가 지금 목표인데 8억 이하로 좀 내려와야 매수세가 그래도 서울에선 좀 움직일 수 있는 스페이스가 생기는 거고, 정상가는 서울 상급지도 5억 정도의 가격 스페이스, 이건 뭐 20평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게 뭐 지금 13억 정도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억에서 8억 선상의 이 가격 선상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면 이 관망세라는 것도 충분히 열릴 수, 빗장을 열고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가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주거 가치를 하나의 자산 가치로 투자용으로 투기용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마음 편하게 뭐 월세 전세로 쫓겨다니는 삶이 아니라 넉넉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그냥 주거 공간으로 생각하는 완전히 집에 대한 개념이 바뀌게 되는 그런 어떤 대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경기권도 뭐 북수원, 이목지구, 대방, 디에트르, 덜리체 보십시오. 무순위로 나왔는데 접수 건수가 빵입니다. 빵. 여기 지금 84제곱이 10억입니다. 10억. 북수원인데.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정도로 지금 경기권도 분양가 그냥 스팀을 엄청나게 받아서 계속해서 분양가를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 문제는 무조건 지금 한국 부동산 가격입니다. 가격. 신축의 상승 궤적을 좀 끌어내리고 구축의 호가 방어세도 좀 분쇄가 될 수 있는, 결국 시장은 매도자 중심이 아닌 매수 중심으로 지금 재편이 되고 있는데, 이 부동산 시장의 가격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기준선으로 정상가대로 좀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뭐가 시장 자체가 돌고 돌 수 있는 회전력이 생길 수 있는데, 지금 완전히 브레이크 딱 잡혀가지고 렉이 딱 걸린 상태에서 지금 오도 가도 못한 그런 어떤 상황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뭐 공공분양 보세요. 고양 창릉지구 S5, S6 블록 지금 공공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 나왔습니다. 옛날에 뭐 공공분양이면 얼마나 뭐 3억대, 뭐 4억대, 아무리 높아도 4억 중반이었어요. 근데 지금 20평대가 5억대입니다. 그리고 30평대 6억대, 84제곱은 7억대로 가고 있네요. 5, 6, 7로 가고 있어요. 옛날에 2, 3, 4로 갔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1억 이상, 뭐 그 이상으로 오르는 공공분양 가격대, 뭐 도저히 감당할 뭐 추이가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뭐 이것도 추정분양가입니다. 확정분양가가 아니라. 그러면 이후에 뭐 2, 3년 아니면 최대 5년 이상 지나버리면 이게 분양가가 거의 1억 이상 올라버리면 다른 사람들 다 본청약 취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나온 덕양구, 지금 전세가 부분 보더라도 원흥동 스위트 3억 5천 하락하고 있죠. 삼성 리슈빌 역시도 3억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동 2차 원흥역 듀크 비스타 여기도 뭐 계속적으로 6억 6천에서 4억으로 하락하는 모습 고스란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지금 뭐 올림픽 파크포레온도 11월 27일 날 입주를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입주 프리미엄이 뭐니 뭐 22억까지 올라갔네, 25억까지 올라갔네, 뭐 많은 말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전세가가 지금 5억으로 떨어진 사례도 나오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지표거든요. 앞으로 올림픽 파크포레온 입주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갈 것인지 미지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9억 선상에 지금 1월 21일 날 이 거래가가 나왔는데 1월 19일 불과 뭐 이틀 전에는 5억 4천까지 내려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올림픽 파크포레온도 안심할 계제가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뭐 당연히 공공분양 만사가 아니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뭐 고양 창릉지구 5, 6, 7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7억까지 나왔다니. 너무 원가 반영을 빛의 속도로 하고 있는 게 문제죠. 좀 딜레이 시켜줄 수 있는 가격 방어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러니 뭐 본청약 취소자들 뭐 대거 출연할 수밖에 없고, 민간사전 청약 뭐 모조리 취소가 되는 바람에 713명 정도가 피해자로 이제 뭐 기록이 됐는데, 이거 국토부에서 뭐 서둘러서 뭐 피해 보상을 해준다 해서 당첨 취소 피해자 중 총 713명에 대해서도 앞으로 새롭게 공공분양 되는 곳에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게 됐는데, 이게 무조건 이건 분양가입니다. 분양가가 해결되지 않으면 700명도 나중에 캔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아무튼 2월은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가격 분수령이 될 것 같고요. 자산시장, 특별히 미국발 금융시장과 또 자본시장의 대변화를
온몸으로 맞아들여야 하는 한국 부동산 시장은 이제 구축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주 크게 틈새를 벌리면서 쪼개지기 시작하면 분양가도 결국에는 같이 동반해서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동반 하락세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점이 2025년 상반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잘 지켜보시면서 틈새를 공략하시면서 안정적인 주거 환경 정말 만들어갈 수 있는 위기, 이제 그 위기를 넘어서서 뭔가 무주택자들, 1주택자들에게 새로운 어떤 골든타임의 시기가 오지 않나 라는 어떤 예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2월은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분수령이 될 것 같고요. 가격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분양가가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무순위가 지금 서울에서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5억 차익이라는 어떤 뭐 가성비라고 많이들 얘기들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변 시세 대비 그렇다는 얘기지 본질적인 어떤 분양가는 상당 부분 고점에 걸리는 건 마찬가지고, 아무튼 구축의 하락세가 신축의 이 분양가 뭔가 잡아줄 수 있는 이 동반 하락세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올해 2025년 부동산 시장이 될 수 있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